또 하나는 이제 향후 당대표 출사표 언제 어떻게 던지냐, 이제 이게 관심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런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의원한테 아주 원색적인 험담을 한 것으로 지금 막 공개가 되는데, 안철수 의원 아주 대범하면서도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정말 새길만한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둘째, 비대위 구조가 현행 지금 혁신위원회라는 또 다른 기구와 병립하는 이런 체제로는 안 된다. 일침을 날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안철수 의원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일정 때문에 이 인터뷰 역시 오늘 낮에 녹화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시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어저께인가 충북대에서 강연하신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라톤의 인생을 비유하시면서 또 뛰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셨는데, 혹시 본인의 정치 역정을 좀 거기에 비견하신 것인지. 네. 아니요, 오히려 저는 더 넓은 범위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라톤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네. 마라톤 42km라는 게 사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하기가 힘든 그런 일들 아닙니까? 네네. 근데 마라톤을 저도 뛰다 보니까 네. 인생하고 참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마라톤 뛰면서 얻었던 교훈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 네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서 이제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번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20대 그 남녀를 불문하고 뭐 상당수가 등을 돌렸다 이렇게 나오고, 또 30대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충북대에서 만난 분들이 20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젊은이들이 그렇죠. 20대, 30대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젊은이들이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직접 체감을 하실 테니까 그 체감에서 느낀 젊은이들의 지금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마음을 되돌리게 할 대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 사실 5년 만에 되는 게 역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됐는가? 그건 바로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상식과 공정이 파괴가 되고, 네. 그런 모습에서 실망을 얻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는 정권을 만들어 달라. 그 네. 요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공정, 상식, 그리고 또 이번에 8.15 경축사나 또는 더 앞서서는 대통령 취임식 때 말씀들 하셨잖아요. 네.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공정, 상식, 자유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네.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그런 가치인데, 문제는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구호보다도 네.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지 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구호에만 그치고 그것이 실제로 인사라든지 네. 정책에 그렇게 반영되고 실행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네.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공정하고 상식하고 자유에 해당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주면 그 네. 민심은 돌아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죠. 예를 네. 들면은 자유라고 하면 네.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까지 전임 정권에서 여러 가지 관치금융이라든지 규제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렇죠. 창업자의 자유를 빼앗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정권에서 자유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네. 그런 것부터 먼저 척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간은 좀 걸릴 테니까 오히려 이런 자유를 빼앗는 것과는 싸우겠다. 네. 기득권과 싸우겠다. 네.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하나씩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럼 사람들이 신뢰가 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도
주로 아마 인사와 연결돼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보다 좋다 이래서는 안 돼요. 국민들은 그전 정권과 비교하는 것을 바라지를 않고 네. 오히려 국민의 높은 눈높이에 맞춘 그렇죠. 그런 행동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나간 정권은 지나간 것이고요. 네.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그런 공정과 상식에 해당되는 인사라든지 제도들을 직접 만들어서 국민들께 내놓는 게 그게 좋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그 원래 원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좋을 때는 지키기 쉬워요. 네. 근데 아주 상황이 나쁠 때, 네. 그러니까는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손해가 갈 때, 그렇죠. 그럴 때가 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원칙을 지키면 그 원칙은 힘을 가지는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고, 어제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면서 네. 아, 내가 그 학생들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 저 100일이 됐는데 100일 동안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를 못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아마도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잘 되지 않을 때는 원인이 한 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또는 뭐 리더라는 게 꼭 대통령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벤처 기업을 하면 또 CEO가 리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보면은 일이 잘못될 때 그 일들을 모두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헝클어집니다. 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 중에 핵심이 뭔지를 알고 네. 제대로 한 가지 집중해서 그거를 해결을 하면, 그러면 또 연쇄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과연 그 점이 지금 어떤 점인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아마도 인사, 네. 그 다음에 또 이미지이긴 하지만 네. 어떤 그 경험 부족, 네. 고집, 아마 네. 이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아마도 인사를 통해서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인사를 정말로 제대로 된 좋은 사람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도덕적인 흥별이 없는 사람, 뭐 힘들다지만 찾으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삼고초려를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저는 이 위기 극복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혹시 그 최근에 윤 대통령하고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계셨습니까? 또 앞으로 기회가 계실지. 최근에는 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8월 초에 휴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저 같으면 사실은 7월 초에 이미 의원실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보좌관 직원들이 그 휴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좀 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그 후로는 제가 저도 돌아와가지고 일을 바빠서 휴가 이후에는 연락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 의원 연찬회 때 네. 오시겠다고 뭐 그런 아. 의향도 내비쳤으니까 네네. 아마도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연천에서도 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지금 굉장히 좋은 분석해 주셨는데 아까 인사라든가 공정 상식, 자유의 실현 문제 아까 그런 그 좋은 아이디어 얘기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대통령한테.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찬회라는 것 자체가 보고의 자리라기보다는 그렇죠. 사실 연찬회가 형식은 뭐 강의 듣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형식이지만 네. 사실은 본질은 그 밑에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교감을 하고 동지의식을 느끼고 네.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하는 힘을 가지는 목적이 연찬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연찬회를 하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참석을 하신다면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 다시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으고 이렇게 생각을 함께 하고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꼭 참석하면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연찬회에서 우리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좋은 조언을 꼭 듣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자, 지금 그 당내 상황이 그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보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과 연관된 부분은 이게 지금 뭐 어제 나경원 전 대표도 인터뷰 나가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한테 뭐 이 XX 뭐 이렇게 지금 그런 걸 얘기해서 논란인데,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근데 그런 거 정작 자신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래갖고 아니 당신은 저 안철수 의원한테 뭐 병 X 이렇게 해놓고도 그걸 사담이니까는 그거는 내가 병 X라고 해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한 사람이, 그러면 대통령도 사담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담에서 한 내용을 문제 삼냐?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나경원 전 대표가 아예 공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사실 정치한 지 10년 정도 됐죠, 제가. 예, 예. 아마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한 지 한 10년 정도 네.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선거에서 서로 상대로 그 대결한 일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한 20% 정도 이상, 그때 이준석 대표는 1번 달고 저는 3번 달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지역 유세를 못했어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 총선은 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비례대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출마를 하고 저는 유세를 못했습니다, 제 지역에. 네. 그리고 저 시민들께 양해를 구했죠. 네. 저는 지금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다 당선시켜야 되는 당대표의 위치에 있으니까 제 지난 초선 때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시고 제 운명은 지역 주민들께 맡기겠다고 네, 양해를 네. 구하고 저는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분들 덕분에 20% 정도 이기게 됐죠. 네. 사실 뭐 그게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말을 하든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네.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으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정치하는 목적이 우리 민생을 문제를 해결하고 네.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제가 뭐 나름대로 전문가 출신에서 험한 바닥으로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저 중요한 민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네. 예를 들면 지금 물가 어떻게 잡을 거냐. 네. 이거 정말로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전 세계적인 불안, 국가의 네. 운명, 네. 이중 신냉전 하에서 네. 그 양대 강대국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네. 그거 생각하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요. 네. 그 제가 정치한 본질과 상관없는 뭐 누가 뒤에서 뒷담하고 험담하고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반응을 안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저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서 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네. 제가 반응이 거의 없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대통령을 문제 삼았단 말입니다. 뭐 이 XX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뛰었다 해갖고. 예. 자, 이게 어쨌든 집권당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같은 한 식구인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그 윤핵관을 이제 다음에서 아주 몰아내기 위해서 뭐 전당대회 나가는 뭐 하겠다. 이게 이 뭐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서 이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 그리고 굉장히 그 예. 국민들 볼 때 이거 대통령이 당을 이렇게 관리 못하냐, 내지 당이 어떻게 또 대통령한테 저러냐, 이 자체가 굉장히 그 여권에 큰 타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직전까지 대표했던 사람이 대통령한테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자체를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여의도 정치에서 제가 느낀 것이 네. 상대방만 바라보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심판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눈앞에 있는 상대방만 이렇게 모욕을 주고 쓰러뜨리면 그러면 내가 이긴다고 정치인들이 착각을 하세요. 네. 근데 그 판단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저 쓰러진 사람 손을 잡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세워주면 네. 심판이 그 선수를 이렇게 세워주면 네.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 그렇죠. 정치의 다른 점입니다. 네. 그래서도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래에서 못이 중한디. 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경기 침체됐죠. 미중 신냉전이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렇죠. 코로나19 제대로 다시 확산되죠. 그렇죠. 지금 또 수재가 있죠. 네. 지금 이거 일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야 모두 다 뭘 하고 있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권력 투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자기들끼리 저렇게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의 리그지 네. 우리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외치고 싶어요.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 때 뭐 결국은 나중에 뭐 범인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저 할아버지가 밤중에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싸우고 서로 죽고 죽일 때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절규를 했잖아요. 네. 지금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네. 지금 아직 젊고 정치는 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도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시대 정신들도 바뀌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누구와 싸워서 거의 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결판이 나는 이런 식의 싸움보다는 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해결하는 그런 쪽의 제안이라든지 생각들을 하면 본인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네.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 네. 저는 그런 것이 지금 더 좀 아쉽다 말씀을 네. 드립니다. 참 좋은 조언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 넣겠다고 하고 있고 또 신당 창당 등 극한 수단까지도 불사한다는 뭐 이런 루머도 나오고 있고 뭐 윤핵관은 아예 절멸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만약 간다면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간다면 이런 시도들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둘 중에서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람직하지 그래서 않죠. 하나가 죽는다고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또 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보면 이제는 정치에서 그러니까 정치권 내부의 일을 자꾸 사법부로 가져가는 거, 네.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하는 거, 예. 저는 이게 우리 정치가 퇴행하고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어떤 범죄 의혹이 있다, 네. 뭐 성상납 의혹이 있다. 네, 이런 거.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나는 결백하지만 이 검사 결과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경찰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뒤로 한 걸음 더 나가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증명하는 거죠. 그럼 네. 다시 또 결백이 증명이 되면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뭐 그런 일종의 그 지혜가 아쉽습니다. 네.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다가도 결국은 그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그게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 그건 정치가 아니죠. 맞는 연습이고. 자, 그건 어쨌든 전쟁이죠, 이렇게 사실은.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비대위 체제가 이제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고 인선도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잘 이렇게 안착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편으로 사실 꼭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우선은 뭐 오늘 그 법원 판단 불행하지만 이게 다 옛날 같으면 그 YS라든지 DJ 시절을 보면 이런 게 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었던 그런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 자체를 운명을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나 집권 여당의 운명을 재판부의 판결에 의존한다. 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네. 뭐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것에 대해서 그 집권 여당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정되고 그 다음에 민생 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그 지도부가 만들어지게 네. 제대로 전당대회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결국은 그 안정된 집권 여당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역할인데 네. 그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네. 저 지역적인 예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비대위가 있고요. 네. 근데 또 혁신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 둘이 같이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저도 좀 조합이 이상합니다. 비대위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기존 지도부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만든 건데 또 혁신위라는 것도 이게 뭐 문제를 이제 해소하고 혁신하겠다는 것이라면 지금 딱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두 개가 병립을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저는 이 생각을 저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서 네. 아니 지금 그 정권 교체한 지 100일도 오늘 100일이군요. 100일밖에 안 됐는데 네. 네. 이렇게 비대위가 생기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네. 비대위와 혁신위가 같이 존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예 뭐 그 중에서 일부 인원을 뭐 흡수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사실은 비대위 단독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혁신위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 사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이게 처음 출범하는 비대위 입장에서 부담이 될까봐 제일 국민들 입장에서 좀 그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만 네.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 혁신위 쪽에서도 이거죠. 야, 이거 우리는 이거면 좀 뭐 비대위로 들어가든지 발전적 해체를 하든지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자꾸만 이제 이게 존폐 여부가 이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그런 것, 의원님께서도 그런 걸 염두에 두신 겁니까? 비대위가 누가 만들었다는 게 저는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만약에 그 목적이 같다면은 그죠? 네. 목적이 같다면 누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사실 네, 이 문제는 혁신위에서 먼저 꺼낼 수도 있고 네. 비대위의 젊은 비대위원들이 먼저 네. 꺼내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정말 단일 그 어떤 일조 체제로 돼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위기 상황에서 지도부가 두 개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그게 최악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문제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지 잘 이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좋은 지적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의원님도 당권 대표 당연히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있으셔야 된다고도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거론이 되는 게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하고 의원님이 연합이 돼 있다.
예, 이런 그 이제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건 시각이고요. 네. 저는 지금 뭐 저기 모든 의원들하고 가급적이면 뭐 한 번씩은 차담이나 식사하면서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조직이든 뭐 회사라면 회사라고 하더라도 거기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네. 이런 점들을 서로 아는 게 함께 공동의 목표를 그 성취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당도 저는 중요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열심히 지금 그 여러 의원들 예전부터 알던 분들도 다행히 꽤 많거든요. 네. 제가 19대, 20대, 21대 삼선 거치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네.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영란법 같은 것도 제가 주도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 네. 표는 여당 표도 한 표고 야당 표도 한 표니까 그렇죠. 1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제대로 된 제가 믿고 있는 국가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네.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만난 의원 중에 지금 제일 기억나거나 좀 이렇게 케미가 잘 맞는다. 의원 뭐 여러 명 다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뭐 좀 이렇게 기억나는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여러 분 계십니다. 참 좋은 의원들이 네, 네. 많으시구나. 네. 보통 저도 압니다만 보통 바깥에서 보시기에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회의원들 맨날 저기 뭐 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일 안 하고 필요한 것들 현안들 문제 해결 안 하고 네. 불만들이 많으시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국회에 와서 보면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과로 상태에 있는 그런 의원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보통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의 특징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잘 안 알려지는 그런 또 네. 단점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저는 국회에 와가지고 제가 저 초선 때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공천 못 받는다. 네. 그게 아시잖아요. 그게 상식처럼 된 게 굉장히 뼈 아프거든요. 비극이네요. 오히려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민생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야 맞죠. 그게 점점 더 그 국회도 좋아지고 신뢰도 생기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민생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게 뭐 일종의 공천 때마다 나오는 물갈이 논쟁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부합한다고 봐요. 네. 자, 보세요. 물이라는 건 저는 제도인 것 같아요. 네. 또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고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공천 때마다 물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실제로는 물은 더러운 흙탕물은 그대로 두고 네. 고기만 바꿔요. 아, 맞는 말씀이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공천하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저 깨끗한 물에 살던 고기라도 더러운 물에서 살다가 거기서 적응하게 되면 또 똑같아질 그러네요.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사람이라는 게 뭐 저 포함해서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라서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 오히려 정말 좋은 의원들이 계속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네. 고기가리가 아니고 진짜 물갈이. 네. 그런 게 필요한 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저는 그거 같아요. 네. 주민분들하고 제가 이야기 많이 하다가 이것도 다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당대표가 되면 나는 그런 진짜 정말 고기가 아닌 물을 가리를 하는 그런 공천을 좀 해보겠다. 약간 좀 그런 포부를 밝히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아니, 저 공천에 대해서 그 일반론인데요. 시스템적으로 네, 얘기했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당대표 나가실 생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가 향후 그 당권 도전에 대한 지금 기획과 생각은 어떠신지 연결해서 여쭤봅니다. 저, 지금 당장은 오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그렇죠. 네. 3시에 이제 심리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게 있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고 네. 언제 무슨 뭐 전당대회를 할 건지 이런 게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혼자 손드는 것만큼 네. 좀 뭐라고 합니까? 속된 표현으로 뻘쭘한 일은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할 때는 전혀 아니다. 아닙니다. 네.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네.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양떼를 몰면 네. 그거는 전부 사자떼가 되는 거고 네. 양이 사자떼를 몰면 음. 그 사자들은 전부 양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은 지금 그 사람이라는 게 게임의 룰에 취약하거든요. 네. 항상 사람의 행동은 어떤 그 룰이 정해지면 거기에 최적화된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얻을 걸 얻고 승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진정한 물갈이라는 게 제대로 된 정말 시스템, 열심히 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기존의 분들도 행동 양식도 바뀌고 열심히 하고 다 그렇게 또 바뀔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 네. 그렇게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뜻에서 말씀드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저 보면은 이제 민주당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당대표 될 가능성이 점점 확실히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방탄 논란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보니까 아마 이 논리는 우리 저 안철수 의원께서도 과거 국민의당 대표 이제 하실 때도 하신 그런 논리 같은데 기소만 돼도 이 저 징계를 예. 받거나 의원직을 내려놓거나 뭔가 상응하는 그런 국민에 대한 그 어떤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저 기소가 돼도 대표직을 유지하게끔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에서는 항상 상대방만 이렇게 바라보는 습성이 있는데 국민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다가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민주당도 사실 5년 만에 정권을 바뀐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다 내로남불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도입한 사람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만 돼도 그리고 이제 그 정지하는 이후로 거. 지금 세월이 7년 동안 흘렀거든요. 네. 7년 동안 바꾸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네. 오히려 더 그 긍정적인 그런 저 효과가 많았던 네. 그 지금 도덕적인 뭐 그런 것이 민주당이 많이 무너졌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당원 당규들은 어떤 도덕적인 잣대 하에서 만들어진 네. 그런 규정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보루인 그것까지 그것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당 대표가 되려는 한 사람을 위해서 바꾼다는 거. 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네. 그럼 그게 이제 거의 민주당에서의 이제 도덕적인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도덕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어진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정확한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전준위에서 의결을 네. 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져가고 그다음 또 그 전국위원회입니까? 네. 거기서 최종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는 많이 남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 규정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 국민의당 대표하실 때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할 때 그때 대표님도 강하게 하셨던 원칙 아닙니까? 예, 본인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인 일은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기소가 된다면, 네. 그러면 그동안은 물러나서 그 결과를 네.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최대한 싸워서 자신이 만약에 결백하다면 그걸 증명을 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네. 그러면 그건 그동안에 그 희생당하고 고생했던 그것들 때문에 네. 더 당원들의 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이 항상 고난의 연속이지만 네. 그 고난들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그냥 당원 당규 이렇게 바꿔서 회피하는 편한 길로 가면은 네.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 국민들의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오히려 더 힘들지만 싸워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복귀를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네. 입장입니다. 네. 자,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긴 시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민들 의원님한테 굉장히 그 기대가 많습니다. 또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의원님께서 좋은 그런 어떤 전략도 제시해 주실 걸로 이렇게 보이고 국민들에게 정말 의원 안철수로서 또 그리고 예비 당권 주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신 걸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그러니까 혁신위의 경우에는 비대위 단독 체제, 혁신위는 어떤 발전적 해체 및 그중에 중요한 기능은 어떤 비대위 흡수되는 방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전에는 정식 그 최고위원회 하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많았었죠. 네. 근데 이렇게 그 정식 최고위원회가 없어지고 비대위 상황에서는 따로 그렇게 그 여러 가지 그렇죠. 혁신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럼 목적이 같은데 그렇다면 서로 발전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혁신이 말이 따르고 비대위 말이 다를 때 또 다시 이제 그 갈등으로 막 부각이 되면서 그럴 더 수 혼란스럽게 있겠네요. 네. 빠질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미리 사전에 방지하자.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그런 뜻입니다. 한번 최재형 위원장한테 건의를 해보시지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최재형 위원장하고 또 뭐 말이 그렇지 되는 분 않아도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분이어서 네. 한번 저도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뭐 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네. 지도부에서 비대위. 정식으로 네. 정식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해야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의원 안철수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듣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예,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경,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 정말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최근 40년간 가장 심각하게 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 시작이고 내년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또 서로 기술 패권 전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 전략을 이제 만들어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적으로 곡물값이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 겨울을 제대로 잘 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고 우리 국내로 보면 지금 코로나19 다시 창궐하고 그리고 또 수해까지도 겹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현재 여든 야든 다 정치인들끼리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이 정치에 가장 실망을 느끼신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인들도 이제는 민생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원래 정치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 안철수의 약속. 예, 국민들 기억하고 또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안 의원님 오늘 긴 시간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최근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인터뷰를 뭐 많이 한 게 아니어갖고 관심 갖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특히 결국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이 혁신위원회, 본인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혁신위원회 이거는 같이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 이제 하여간 국민의힘 새로운 권력 구조 속에서 이 혁신위원회 없어진다면 정말 그 권력의 핵심이 누가 되느냐.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 체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되느냐. 예. 비대위라는 거는 결국 잠정적인 거고 결국은 지금 거론되는 사람 권성동, 안철수, 김기현 그리고 뭐 나경원 전 의원 정도. 예, 이렇습니다. 자, 누구한테 정말 그 당대표 당권이 갈 거냐. 이것이 바로 2년 뒤에 2년 뒤도 아니죠. 1년 반 남았는데요. 총선. 윤석열 정부의 분수령이 될 2022년 총선의 공천 향배를 가릅니다. 국민의힘. 정말 앞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중대한 헤게모니 다툼의 그런 어떤 시발점에 섰습니다. 그 시발점에서 혁신이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안철수 의원의 승부수. 오늘 투머치 토크에서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녹화 인터뷰다 보니까는 아까 이상민 의원 또 안철수 의원 인터뷰 도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기소가 될 경우 당대표가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지금까지 흐름이 이제 그 조항을 무력화해가지고, 당대표가 기소가 되더라도 계속 직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정하고 이제 물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 중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여론이 너무 나쁜 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소가 되면은 당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이 조항을 그대로 일단 유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만약에 불공정하다, 문제가 있다 한다면은 당무위원회에서 그 직무 정지를 시키는 거를 다시 또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당무위원회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당대표 휘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만약에 직무가 정지되는 위기에 처했는데 당대표 밑에서 당대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당무위원회에서 우리 대표한테 지금 가해진 기소 부당하다 이래 버리면 그 당대표 직무 정지 조항 무력화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나 이런 지금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민주당 대단합니다. 물론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직무정지 기소당한 경우 직무정지 조항 남겼으니까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우리 그대로 간다. 방탄 아니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적어도 기소가 불공평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조치 당무위원회로 하면 안 되겠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참여하는 다른 어떤 기구에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 논란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이상민 의원 두 분들은 어떤 가정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끝내 그렇게 방탄 당규를 개정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큰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하신 겁니다. 그 가정적인 상황에서 했다는 거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이 바로 그런 비판들을 의식해서 개정을 미뤘지만은 여전히 지금 다른 꼼수로 도망갈 그런 지금 여지는 남겨놨다 이런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자, 강찬의 투머치 토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 투머치 토커에서 또 새롭고 생생하고 재미있는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